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부자들의 패턴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을 읽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자, 그럼 소장님 이제 올해 그럼 이제 부동산, 뭐 아파트 이런 거 이제 사지 말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목돈이 어쨌든 내한테 현금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현금으로 올해는 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고 아파트 전문가지 다른 분야에 제가 뭔가 투자처를 알려주는 거는 안 되죠.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올해는 그러면 현금이 있어도 부동산은 어느 자사이든 사지 말라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은 부동산을 살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다만 네. 지방에 있는 일부 도시의 주택들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 있잖아요. 네.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데들을 검색을 해서 너무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빨리 들어가려고 하면 왜냐하면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도 확실하고 남들이 봐도 확실하고 네. 그럴 때 좀 늦게 들어가도 먹을 구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조건은 이제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율이 오르고 매매가도 이제 오르는 상황까지 확인하고 지방을 투자할 만한 일부 도시들, 제가 도시 지역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일종의 고수 반열에 오른 분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노하우를 배워서 하시면 되고, 그게 없다. 그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짜 이제 그냥 예금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워낙 이제 유튜브에서 부동산에서 인플루언서 되다 보니까 많은 부자분들도 찾거나 만날 일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요즘에 뭘 하시던가요?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 배짱이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부자들이 뭐 하는지 왜 관심을 두느냐. 따라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따라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부자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따라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은요. 하락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일찍 들어가지를 않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선진입을 해요. 선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면 떨어져도 괜찮아 이제. 부자니까. 그 구간을 버틸 수 있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도 있어.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막 빨리빨리 굴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이거를 쫓아할 수 없는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진입했다가 떨어지잖아요. 못 버텨요. 여러분들은 못 버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부자들의 패턴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자가 뭐 하는지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읽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뭐 하는지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결국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운이 많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운이 들어가야 돼요. 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하락장이 만약에 진짜 한 5년 정도 만약에 지속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단기간에는 사실 그렇죠. 지금은 불가능하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 2014년에 부동산 공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시장이 워낙 받쳐져 버리고 그렇죠. 시장이 받쳐주는 상황이 돼서 시장을 몰라도 그 분위기를 쫓아서 열심히 투자를 한 사람은 우연히 부자가 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부자가 됐었는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됐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일까요? 그건 뭐냐? 그렇죠. 하락장을 대비한 피한 사람과 하락장을 그대로 맞은 사람. 근데 이 하락장을 그대로 맞은 사람은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사실 정석적인 투자는 1억을 벌었으면 1억을 세이브해놓고 1억만 투자하는 게 일종의 정석적인 투자거든요. 그러지 않죠. 2억을 투자합니다. 그죠. 2억을 투자하죠. 그래서 2억으로 또 2억을 버는 거죠. 4억, 그러면 4억을 벌었으면 4억을 또 투자해서 8억을 벌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락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체가 다시 하락하기 때문에 제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이제 끝까지 따라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로 남는 거예요. 근데 저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네. 부자분들이 네. 위기 때 더 큰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IMF, 코로나,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 소득인 거잖아요. 근로, 사업, 투자. 네. 근데 사실 부자분들이면 네. 위기 때 네. 자산이 더 폭락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크니까 네, 네. 이걸 다 팔았을 수는 없으니까 더 폭락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집값이 이제 소장님도 뭐 좋은 핵심 제공 결국 우상이 한다면 네. 이 폭락한 거는 버틸 수 있고 네. 어쨌든 폭락했을 때 싸진 자산을 네. 그분들은 앞에 있는 대부분 보면 근로와 사업 소득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가 현금 필요하다 하는데 그렇죠. 현금은 사실 대부분 없는데 네. 위기라는 기간이 어쨌든 몇 년 지속되면 부자분들은 계속해서 현금이 달마다 꽂히잖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져 있는 자산을 살 수 있어서 네. 부자가 되는 거고 우리 일반 개인들은 현금이 꽂혀도 그게 사실은 너무 작으니까 싸져 있는 자산을 살 수가 없어서 부자가 좀 되기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는 진짜 정말 크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근데 부자들처럼 행하려면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서 자산이 쪼그라드는 과정까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 과정을 겪더라도 다른 자산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손실 구간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여러분은 그 상황을 만들 수 없는데 부자를 따라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가지랭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 전에는 이 부자가 겪었던 아주 옛날 초창기 때 상황, 그 운 좋았던 상황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들의 행위를 쫓아가면 돼요. 오늘도 일을 해야 하나? 전기가 채워지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네. 달력이 채워지니까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촬영이 너무 많아서 몸이 녹초가 됐네. 스태미너가 지치지 않으니까 더 촬영하고 싶은데 녹용의 힘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 최상급 SAT 녹용 전체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고품격 원료와 정관장의 120년 노하우가 만나 완성된 프리미엄 녹용 촌록 비스트론과 함께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금 같은 이제 하락 시기가 사실 공부를 하긴 굉장히 좋은 시기일 텐데 공부를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해야 하는지랑 또 지금 같이 이제 부동산이 하락되니까 이제 부동산도 주식처럼 아닌가 보다. 이제 부동산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뭐 2030 세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마지막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근데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한 80에서 90% 이상은 두 번째 상황.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관심을 끊어버리고 부동산은 이제 끝났어 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러면 이제 진짜 자산 증식의 기회를 그러니까 확실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갖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락장 때 남들 공부 안 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그 하락장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 방식은 흐름을 알려주는 공부 방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흐름에 관한 책도 보잖아요. 주식책이나 이런 것 중에 옛날에 이제 명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이클에 관한 논지 중에 보면은 환희에 팔고 공포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이클 투자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공부는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네. 근데 내가 왜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걸 알고 있었는데 야 지금이 바닥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보다 더 깊은 바닥이 있으면 어떡해. 진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말리죠. 그러면 선택이 안 하는 쪽으로 부작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봤더니 아 그때가 진짜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말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확실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부 방식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제 책이나 제 영상을 보면 지금도 아까 제가 바닥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 그걸 판단해라.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확실하게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았으면 내가 남들은 이 기준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야. 그러면 내 기준대로 내 주관대로 행동해야 돼 라고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고도 남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그걸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칭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 그 주변 사람들은 이 기준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고 주변의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주변 조언을 절대 구하지 마세요. 하락장 바닥권에서 제가 100% 장담합니다. 10사람한테 물어보면요. 10사람 다 말립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사람들은요. 시장의 분위기에 순응하는 발언, 조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책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책임 회피적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하락장에서 10사람 물어보면 10사람 다 말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작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기에는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온다. 당연히 그때를 놓치면 또 부자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 20년 흘러가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을 이제 한 2시간 넘게 이제 들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소장님은 절대 폭락론자가 아니야. 지금 이 시기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냥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라는 이제 책을 내셨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또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아, 강하게 했었죠. 유일하게 폭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승한다가 아니고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2022년이 소장님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김작가 TV도 소장님이 출연하시면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채널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되게 감사한 분이기도 한데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소장님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김작가 TV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2월 아마 말 이후부터는 이제 출연을 안 하시고 본인만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하시니까 딴 데서 못 보실 테니까 그래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그리고 저를 인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어떤 재미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정보 획득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사실 우리 김 작가님이 많은 그 뛰어난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인터뷰하고 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회수나 이런 거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막 150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영상 이제 잘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이제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유튜브 채널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으로 이제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이 조금 더 구독자가 떡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현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